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47명,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다시 확산세가 시작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서울 연남동 연결해서 거리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하영 기자,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이라서 거리에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네요. 네, 저는 지금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이곳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주말을 앞둔 저녁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붐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리 두기를 위해서 공원 일부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안내 팻말도 걸려 있고요. 또 여기서 거리가 좀 있어서 미처 보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자주 걸터앉는 연못에는 이미 2주 전부터 통제선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다녔고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창문을 닫고 영업하는 카페들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747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순천의 나이트클럽에서 35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은 5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남 김해에선 라마단 종료 기념 행사를 했던 우즈베키스탄인 15명이 확진됐고 대전 대덕구 종교시설과 관련해 3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좀 한 중규모 정도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그저께보다는 환자 수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해 비수도권 확진자의 비율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 만큼 날씨가 더워도 마스크 착용 계속 잘 하셔야 하는데 한편에선 이제 백신 접종도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밖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예정대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올 추석에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5세 이상과 고위험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올 추석에 고향을 방문할 때는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백신이나 치료제에 듣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건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발생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한 뒤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에서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가 다음 주 미국 현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모더나는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생산 기지로 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장 건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제약업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할 예정인데 이때 미국 현지에서 모더나 측과 계약 체결식을 갖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 모더나사가 아시아권에 백신을 수출할 생산 기지로 일찌감치 한국을 꼽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최대 제약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약 추진 사실은 이미 청와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가 백신이라고 밝혀온 바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주된 논의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간의 백신 파트너십입니다. 이제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백신이 북핵보다 우선순위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국내 기업이 회담 기간에 맞춰 미국 업체와 만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는 화이자처럼 mRNA 방식을 이용해 백신을 생산하는데 국내에는 아직 이 방식으로 백신을 생산할 설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더나 측은 백신 생산 공장을 우리나라에 새로 짓는 것도 삼성 측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와 라이센스, 즉 기술 이전 방식의 백신 생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식을 다음 주 미국에서 열 계획이어서
삼성과 SK 양사의 최고위 관계자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을 받고 나서 11주에서 12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 2월 1차 접종을 받았던 92만 6천여 명이 그 대상입니다. 추가 백신 물량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수급 문제도 조금씩 해소될 전망입니다.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병원, 군경의 호의를 받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30명분이 백신 보관용 냉장고로 옮겨집니다. 지난 2월 26일 1차 접종 이후 11주 차가 돼 2차 접종이 이루어진 겁니다. 1차 때는 약간 열감 있고 팔통증도 있었는데 증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부담감 없이 맞았던 것 같아요. 2차 접종까지 마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되기에 환자 보호자들도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만지도 못하고 뭐 속상해서 죽겠지 뭐. 마음대로 와서 보고 좀 오면 좋지. 오늘부터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 환자 등 92만 6천여 명에 대한 2차 접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제 코백스 물량 83만 5천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데 이어 오늘은 개별 계약한 59만 7천 회분이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는데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어제 접종 예약을 시작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의 예약률은 하루 만에 45.8%를 보였고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도 점차 증가하며 70세에서 74세는 54.9%로 집계됐습니다.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더 편리한 곳,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 한편 오는 27일부터는 예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노쇼 백신을 당일에 예약할 수 있는 신속 예약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앱을 통해 주변 접종기관에 남은 백신을 확인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예약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